자, 계속해서 교재 278페이지 중간을 보게 되면요. ACL을 사용하여 라우트로 가는 접근을 통제. 자, 해서 우리가 앞 시간 설명했습니다만 우리 이 6장에서 우리 ACL은 두 가지 어떤 역할의 ACL을 우리가 공부하자고 했죠. 그죠? 첫 번째가 바로 네트워크 보안에 사용되는 ACL, 네트워크 보안입니다. 금방 우리가 실습했던 부분이 바로 네트워크 보안, 즉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라우터에서 ACL 명령을 통해서 특정 출발지 IP가 네트워크에 접근 못하도록 하는 그런 우리가 설정을 해봤죠. 이게 바로 네트워크 보안입니다. 네트워크가 빠졌네요. 네트워크 보안입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 또 하나가 뭐 있다고 했죠?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시스템들, 그 시스템은 라우터, 스위치, 서버 등등 그 네트워크 자원입니다. 이런 우리가 네트워크 자원들을 보호하는 우리가 시스템 보안, 두 가지 목적에서 우리가 ACL을 한번 알아보자고 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잠깐 278페이지 부분은 바로 시스템 보안에서 ACL 명령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는 실습에서 보여지는 우리가 라우터 또는 스위치가 인가된 사용자, 즉 인가된 관리자 IP만 똑같이 표준 ACL을 우리가 사용할 겁니다. 그 특정 IP 대역만, 관리자 IP만 그 네트워크 장비, 라우터든 스위치든 원격 접속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인가자, 관리자가 아닌 어떤 사용자는 접근을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설정을 한번 해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설정은 똑같습니다. 표준 ACL이고요. 1단계 먼저 트래픽을 분류를 합니다. 억스리스트, 자, 이 번호는 표준 ACL이니까 넘버드 임의로 넣어주면 되겠죠. permit. 자, 요 IP 대역만 결국은 19168 1점 대역이죠. 그죠? 와일드카드 마스크가 000에 255니까요. 요 IP까지 세 번째 옥텟까지 일치하는 IP. 그래서 요 대역만 허용하라는 이야기죠. 어디에? 어떤 시스템, 라우터든 스위치든 또는 서버든 거기에 접근을 허용하라는 이야기고 나머지 대역은 접근을 못하게 하라는 보안 정책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겠죠. 서울 라우터를 대구에 뭐 특정 IP 하나만 정하겠습니다. 아니 뭐 대역을 다 정해도 되고요. 특정 한 개의 IP만 서울 서버에 접근을 서울 라우터에 접근을 하고 부산의 대역은 뭐 접근을 못하게 하는 그런 설정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1단계 트래픽을 분류를 했다면 2단계 적용을 해야 되죠. 필터링, 인터페이스에 우리가 라우터를 통과하는 어떤 그런 네트워크 보안에서는 라우터 인터페이스, fast 이더넷 00, serial 00 인터페이스에 우리가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를 적용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스템 보안에서는 그 장비의 접근, 원격 접속이잖아요. VTY. 그러다 보니 이거는 특정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가상 인터페이스인 이 가상 터미널 VTY에다가 우리가 ACL을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2단계 설정, 필터링 설정은 가상 터미널 여기에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인 VTY 영사 우리 그 라우터나 스위치에 패스워드 세팅할 때 텔레 패스워드 여기 들어가 봤지 않습니까? 그죠? 라인 VTY 영사에 들어가서 명령이 좀 다릅니다. Access Class입니다. 여기 지금 정의되어 있습니다만 Access Class 자, 요 번호는 똑같습니다. 12번으로 정의된 넘버드 ACL의 조건문, 즉, 요 출발지 IP 대역을 허용하라고 했으니까요. 그 지금 출발지 IP 대역을 그대로 적용받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라우트, 원격 접속은, 즉, 텔넷 같은 거는 인바운드죠. 라우트에 들어오는 트래픽이니까 반드시 인바운드, 인으로 우리가 정의를 갖다가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요 특정 라우트에는 바로 요 19168 1점 대역으로 시작하는 IP 대역만 원격 접속을 허용하고 나머지 IP 대역은 전부 다 묵시적인 거부문을 통해서 전부 다 거부가 되는 그런 보안 정책이 구현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스템 보안, 즉 라우터든 스위치든 또 나중에 여러분들 뭐 리눅스 서버든 또는 뭐죠? 뭐 윈도우 서버든 이런 어떤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장비에 아무나 접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는 누구나 그 장비에 패스워드만 알면은 접근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보안을 강화하는 시스템 보안을 우리가 정의해 줌으로써 인가된 관리자만 그 장비에 원격 접속을 하고
다른 비인가자는 접속이 못하도록 하는 설정을 자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1단계 설정은 똑같습니다. 출발지 IP를 분류하는 1단계 설정은 똑같은데 2단계 설정에서 물리적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렇게 라인이죠. 인터페이스 라인 VD 영상도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상 터미널에서 이렇게 액세스 클래스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분류된 요 출발지 IP를 인바운드 방향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 요걸 좀 기억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실제 우리가 또 요 우리 실습 토포로지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십시오. 자, 지금 현재는 대구에서도 보세요. 대구에서도 자, 텔넷 제가 한번 테스트한 게 일단 치겠습니다. 자, 텔넷 172.16 서울 라우트입니다. 원격 접속 보세요. 접근되죠? 이게 우리가 네트워크 장비는 이렇게 원격지에서 이렇게 원격 접속해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실무에서는 텔넷 쓰면 안 된다고 했죠. 얘는 보안이 취약하기 때문에 쉽게 셀을 써야 되지만 우리가 임의로 랩에서 편하게 지금 원격 접속을 텔넷이라는 우리가 명령 또는 프로토콜로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실습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부산도 보세요. 부산의 PC도 지금 서울의 라우트에 원격 접속을 지금 172.16에 1.1입니다. 보시게 되면 보셨나요? 텔레. 자, 접근 가능하죠? 지금은 누구나 패스워드만 알면 다 접근이 다 돼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보안을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죠. 어떻게? 자, 대구 아까 제가 빠져나왔네요. 빠져나오겠습니다. 나와서 어디만 우리 교재가 똑같이 가봐죠. 그러면요. 대구 대역만 요 라우트에 서울 라우트에 원격 접속을 허용하도록 하는 보안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까 좀 전에 부산도 접근 가능했지만 원격 접속이 이제 불가능하게 되겠죠. 자, 그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enable 컨피그 터미널 액세서리스 1단계 설정은 똑같다고 했죠. 넘버드 HL을 통해서 출발지 IP 지역을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넘버를 갖다가 우리 뭐 교재대로 한번 12번 해볼까요? 이 번호는 임의로 정의하면 된다고 했죠. 펄밋 자, 대구 대역이 172.16에 1.0이고요. 요 대역을 정의하는 와일드카드 마스크는 0.0.0.255 그래서 172.161로 시작하는 모든 IP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일치해야 되는 와일드카드 마스크 이렇게. 자, 요 대역을 이렇게 분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분류된 어떤 트래픽을 라우트에 접속하는 어떤 VTY 터미널에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라인 VTY 04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죠. 들어가서 자, 요거는 액세스 클래스입니다. 액세스 클래스라는 명령을 통해서 똑같이 번호는 저기 정의한 12번이고요. 방향은 뭐라고요? 라우트에 접속하는 거니까 인바운드가 되겠죠. 요걸 좀 기억하시라는 얘기죠. 엔터. 자, 그래서 1단계 트래픽을 분류하는 넘버드 표준 예시는 똑같은 설정입니다. 2단계 설정에서 이렇게 시스템 보안, 즉 시스템을 보호하는 라우트에 원격 접속하는 것을 우리가 보안을 걸 때는 라인 VTI 04라는 VTI 터미널에 들어가서 액세스 클래스 명령을 이용한다. 뒷부분 똑같잖아요. 우리 라우트에 인터페이스 적용하는 네트워크 보안에 정의했던 것과 똑같은 어떤 부분이니까요. 앞에 IP 액세스 그룹이 아니라 액세스 클래스라는 거. 이걸 여러분 기억 좀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우리 뭐 흔히 말하는 네트워크 어떤 국제공인 어떤 자격증 시험에 많이 좀 출제가 좀 되어진다는 것도 여러분이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책을 본 부분이 결국은 대구 대역 IP 요 대역만 제가 정의 잘못했다 그죠? 1.0을 정의해버렸네요. 이렇게 정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요 라우트는 요 서울 대역에만 접근이 되고 나머지 대구와 부산 접근 다 안 되겠네 그죠? 자, 지금 정의를 제가 2.0을 정의한다는 것이 1.0을 정의해 버렸습니다. 그럼 결국은 어떤 우리가 보안 정책이 만들어졌나? 서울에 있는 IP 대역만 서울 라우트 접근. 사실 이게 실무적으로 많거든요. 실무에서 사실은 이런 그 네트워크 장비를 갖다가 원격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들이 되게 서울에 있는 그 실무자들, 서울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접근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즉, 지사에 있는 엔지니어들은 이런 어떤 서울 본사나 또는 네트워크 장비를 갖다가 원격 접속을 못하게 어떤 보안 정책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경우도 좀 많거든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서울대역만 접근하게 만들어 버렸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대구하고 부산이 아까 접근 다 됐는데 이번에 접근 안 되는 거 확인해 볼게요. 자, 서울 아우터로 접근이 안 되죠. 텔레대 서울 아우터 접근이 안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부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산도 아까는 분명히 접근되었지만 접근이 안 돼요. 왜? 그럼 우리가 1716 1.0 대역 출발 GIP 요 IP 대역만 요 라우트에 접근되게끔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 서버에 가서 한번 접근해 볼까요? 자, 서울 서버에 가서 우리 한번 텔넷 172.16에 1.254. 자, 얘는 1.1이죠, 그죠? 나는 1.254라는 IP. 우리가 아까 보안 정책액은 출발 GIP 대역에 허용된 IP 대역에 속하는 IP니까 접근이 돼야 되겠죠. 자, 어때요? 접근되죠? 예.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시스템을 갖다가 보호해주는 시스템 보안, 즉 인가된 관리자 IP만 이런 시스템에 본격 접속할 수 있는 설정을 액세스 리스트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279페이지 상단까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좀 확인 좀 하고요. 그러면 이어서 이제 확장 ACL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79페이지 중간에 보니까요. 넘버드 확장 IP 버전 4 ACL 설정. 자, 이미 우리가 앞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확장 ACL은 우리가 패킷 헤더에 몇 개층 헤더? 3개층 헤더와 4개층 헤더의 정보를 이용해서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트래픽, 일반 사용자 트래픽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그 일반 사용자들, 즉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사용자라는 게 결국 여러분 학교에는 학생들 또는 회사에는 또 직원들이 쓰는 트래픽은 일반적으로 웹 트래픽, 따따따 또는 메일 트래픽 또는 파일 주고받는 트래픽 등등등 이런 트래픽들이죠. 그런 트래픽은 우리가 사실은 포트 넘버로 우리가 정의된다고 했습니다. 웹은 80번 포트, 메일은 25번 포트, 그죠? 이렇게. 그래서 확장 인식 이렇게 사용자 트래픽을 제어하려면 결론적으로 3계층 헤드에 들어있는 어떤 그 필드값 외에도 4계층 헤드에 들어있는 포트 넘버까지 제어를 갖다가 할 수 있어야만 사용자 트래픽을 제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확장 ACL은 3계층 헤드에 출발 GIP 그리고 목적 GIP 그리고 프로토콜 IP, TCP, UDP, ICMP 특정 모든 프로토콜을 다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트 넘버, 즉 어플리케이션이죠. 서비스까지도 제어할 수 있는 ACL이 바로 확장 ACL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에 우리가 방화벽 같은 보안 장비에 ACL을 건다는 것은 패킷 필터링을 건다는 것은 사실은 확장 ACL을 거는 부분입니다. 예. 왜? 사용자 트래픽을 제한하는 게 우리가 보안 정책의 일반적인 어떤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확장 ACL이 좀 중요하겠죠. 자, 이런 어떤 3계층과 4계층 필드의 값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트래픽을 분리할 수 있다. 1단계, 그죠?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확장 ACL은 넘버드 ACL이니까 숫자를 내야 되니까 100부터 199까지 숫자를 쓸 수가 있다. 이게 부족하다면 확장 번호도 쓸 수가 있다. 그죠? 여러 번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확장 ACL을 정의하게 되면 뒤에 이렇게 출발 GIP, 목적 GIP, 프로토콜, 포트 넘버 모든 조건들을 세팅할 수 있게 되어진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분리된 트래픽을 허용, permit, 그죠? 통과시킬 것이냐, deny, 거부시킬 것인가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세팅하는 것이 바로 무슨 ACL? 확장 ACL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하고 이제 세팅하는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게 되면요. 200 여러분 교재 80페이지 보면은 얘도 똑같이 이제 몇 단계? 2단계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2단계 설정. 근데 우리 교재의 이런 2단계 설정 부분이 명확하게 지금 정의가 저기 되어 있네요. 282페이지에 정의가 되어 있네요. 요거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그 전에 우리 교재만 뒷부분 이게 안 나오니까요. 교재 280페이지 보게 되면 표 6-5에 보게 되면 자, 이렇게 포트 넘버를 제어하기 때문에 포트 넘버가 의미하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뭔지가 우리 컴퓨터 네트워크나 이런 OSI 7 레이어 공부할 때 그죠? 4계층 헤드 이야기할 때 이런 게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트 넘버가 몇 번, 20번, 21번 FTP, 즉 파일 우리가 전송을 의미하는 포트 넘버, 23번은 텔넷, 25번은 SMTP 메일, 53번은 DNS, 그죠? 등등등. 이런 어떤 우리가 포트 넘버가 결론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 트래픽을 제어하는 확장 예시는 포트 넘버가 중요합니다. 목적지 포트 넘버. 그래서 이런 어떤 포트 넘버를 반드시 여러분이 좀 기억을 좀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가서 282페이지 가겠습니다. 단계는 똑같이 3단계로 교재되어 있지만 우리는 2단계로 우리가 정의를 해버리겠습니다. 1단계 뭐라고요? 트래픽을 분류합니다. 아까 우리가 표준 ACL과 똑같이 억스리스트 명령을 이용하는데 요 넘버가 몇 번부터 100번부터 199번까지 번호를 쓰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99번까지. 그러면 뒤에 세팅할 수 있는 조건이 다양하게 아까 우리가 앞장에서 봤던 모든 우리가 조건을 트래픽 분류로 정의할 수가 있다. 자, 펄밋 디나이님이 이야기했던 부분이고요. 자, 프로토콜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발지 IP, 그 출발지 IP를 의미하는 와일드카드 마스크, 그 다음에 출발지 포트 넘버, 그 다음 목적지 IP, 목적지 IP 지역을 의미하는 와일드카드 마스크, 목적지 포트 넘버. 자, 이런 어떤 우리가 정의를 즉 트래픽을 분류할 때 이렇게 디테일하게 분류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확장 예시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2단계 이렇게 1단계 분류된 어떤 트래픽을 어떤 인터페이스에서 어떤 방향으로 인바운드냐 아웃바운드냐 이건 앞서 설명한 우리 표준 예시와 똑같은 우리가 방법이라는 거죠. IP 액세스 그룹 넘버 똑같은 넘버가 되겠죠. 네, 그래서 방향을 인이냐 아웃이냐 정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한번 우리 예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한 다음에 또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지금 282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요. 특정 서버넷에서 우리가 FTP를 거부하는 우리가 보안 정책을 걸어보는 부분이 보이네요. 283페이지 그림을 보게 되면 자, 지금 이제 요 원하는 보안 정책이 뭐냐면요. 이런 정책입니다. 4.0 대역의 IP를 가지는 자, 여기 마스크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4.1부터 4.254번 IP는 자, 여기 지금 FTP 서버, 파일 서버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FTP 서버입니다. 파일 서버. 이 파일 서버에 FTP 자, 이 파일 서버에 요 대역은 접근을 못하게 해라. 하지만 외부에 있는 이 어떤 다른 어떤 요 대역이 아닌 다른 IP는 요 FTP 서버에 접근하게끔 하는 보안 정책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안 정책의 목적은 이거죠. 요 4점 대역, 요 대역이 요쪽에 FTP 트래픽만, FTP 서비스만 접근 불가능하도록 하게끔 하는 보안 정책입니다. 결국 FTP가 들어가니까 이건 확장 예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교재 봤으면 FTP는 포트 넘버를 두 개를 사용합니다. 데이터용, 컨트롤용. 자, 그래서 이렇게 억스리스트 숫자를 100번 이상 번호 100에서 199번 쓰면 되고요. 요 트래픽을 요 IP 대역을 요 IP 대역이 요 목적지로 가는 걸 거부하는 거니까요. 먼저 deny. 그 다음에 FTP는 프로토콜을 TCP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FTP는 신뢰성이 필요하니까 TCP 프로토콜을 쓴다. 이런 구분들은 여러분 예전에 OSI 7레이어 때 충분히 이해가 됐으리라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4.0 대역, 출발지 IP 대역입니다. 와일드카드 마스크. 결국은 이렇게 정의해야만 여기까지가 일치해야 되고, 여기, 얘는 무시한다. 결국은 1부터 얼마까지? 254번 IP, 출발지 IP가, 목적지는 3.0입니다. 그죠? 맞죠? 3.0에 마찬가지입니다. 3.0 대역에 3.1부터 3.254번의 목적지 IP를 가지는. 그 다음에 FTP는 아까 목적지 포트 넘버가 여기 꼴입니다. 포트 넘버가 21번, 20번 두 개가 여러분이 제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문장을 통해서 FTP 서비스를 거부하는 우리가 확장 예시를 지금 정의했고요. 자, 하지만 다른 모든 서비스 여기는 PC가 FTP만 접근을 못 해야 되죠. 웹이든 또는 뭐 텔넷이든 메일이든 뭐 핑이든 등등 다른 TCP/IP 프로토콜은 접근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확한 펄밋 구문이 또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 펄밋 구문을 정의할 때 이게 중요합니다. 억스리스트 101, 자, 펄밋 또 한번 설명합니다. 적어도 한 문장에 뭐가 필요하다? 만약 이걸 정의하죠. 이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이 대역의 IP가 출발지 IP가 이 목적지 대역의 FTP 서비스를 거부하는 그럼 두 문장으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 보안 정책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맨 밑에 뭐가 숨어 있다고요? 모든 걸 거부하는 묵식인 그 부분이 숨어 있다고 했죠. 그죠? 모든. 네.
프로토콜이 IP고 출발지 IP, 모든 출발지 IP, 모든 목적지 해버리면 나머지 모든 트래픽이 다 막혀버립니다. 그럼 이것도 막히고 다 막혀버리면 결국은 모든 어떤 트래픽이 요 네트워크에 접근이 불가능한 문제가 생기겠죠. 여기도 접근이 안 되고 다 접근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보안 정책이 FTP만 접근 못하게 했으면 나머지 모든 프로토콜 트래픽은 통과가 되어지게 하는 명확한 펄밋 구문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 문장에 펄밋 구문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면서 더구나 위에 프로토콜을 TCP를 갖다 지금 현재 이렇게 거부했잖아요. 그럼 여기도 만약에 TCP를 걸게 되면 UDP가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른 모든 TCP IP 프로토콜을 전부 다 허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TCP를 쓰면 안 되고요. IP, 하위 계층의 프로토콜 IP를 걸어주고 모든 출발지와 모든 목적지를 허용하라. 이렇게 정의해 줘야만이 이 FTP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프로토콜군이 허용이 되는 이런 우리가 보안 정책을 명확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위에 이게 TCP라고 TCP 써버리면 UDP가 막혀버려요. 그래서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모든 트래픽은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명확한 허용 부문의 IP는 프로토콜은 IP를 정의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보안 정책 특정 FTP라는 특정 트래픽만 거부하고 나머지 트래픽은 전부 다 허용하는 확장 ACL을 걸었고요. 뒷부분 똑같습니다. 2단계는 1단계, 2단계는 특정 인터페이스에 그죠? 우리가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트래픽이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와야 되니까 당연히 요 인터페이스에 걸어주는 게 맞겠죠. 이더넷 제로에 들어가서 방향은 똑같이 아웃바운드고요. ACL 번호는 위에 101번 촉구문이 걸려야 되니까 101번을 정확하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확장 ACL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는 교재 284페이지 봐야 되겠네요. 자, 이번에 원하는 것은 4.0 대역이 이쪽 대역에, 자, 여기가, 요건 또, 이번에는, 이 포트 번호가 23번입니다. 목적지 포트가, 이게 텔넷이네요, 텔넷. 자, 텔넷 서버라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원격 접속 서버다. 여러분, 서버도 여러분 텔넷 접근 가능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뭐, 리눅스나 윈도우 서버를 배우도, 그죠? 배우겠습니다만, 원하는 건 뭐냐? 4.0 대역에 있는, 여기에 있는 모든 출발지 IP가 이 목적지에 여기에 있는 이런 어떤 뭐 라우트든 또는 서버든 원격 접속을 못하게 해라. 이 IP 대역은 하지만 나머지 모든 트래픽은 허용하게 만들어줘라. 자, 그런 보안 정책입니다. 자, 어트리스트 101번. 네. 결국은 어플리케이션이 확장이시니까 100번 이상 번호를 쓰는 게 맞겠죠. deny. 텔넷 또한 뭐예요? 프로토콜 TCP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출발지 IP 4.0 대역에 000025 맞죠? 4점으로 시작하는 모든 IP 대역 4.1부터 4.254 출발지 IP가 자 목적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요 대역을 정의해도 되고 어차피 요 대역에 있는 모든 IP라고 정의하는 N이라고 정의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지 포트가 몇 번? 23번이죠. 텔넷이니까요. 예, 그럼 결국은 여기에 있는 대역의 출발지 여기 있는 호스트들은 요 대역의 왼쪽 대역의 원격 접속은 불가능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모든 트래픽은 모든 다른 어떤 어플리케이션으로 허용돼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억스리스트 101 파워맨 자 프로토콜은 뭐예요? IP를 해야 됩니다. 모든 프로토콜군은 접속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출발지 모든 IP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 확장 ACL에서 명확한 어떤 허용 구문을 만들 때는 뒤에 permit 뒤에 프로토콜 IP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any 이 문장이 항상 필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어느 인터페이스에서 방향이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거 이해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에서 아웃바운드로 우리가 걸어주면 된다는 거 똑같은 2단계 설정 작업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바로 넘버드 확장 ACL 설정 부분입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한번 이제 예로 실제 우리가 실습한 토포로지에서 한번 간단하게 하나만 한번 정의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서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자, 좀 전에 우리가 걸었던 ACL 문장을 다 치워보겠습니다. 우리 ACL 문장을 치우는 것은 자, 먼저 어떤 글이나 쇼런하면 제일 쉽게 판단할 수 있겠죠. 쭉 내려가면은 자, ACL 구문이 이 문장이 있네요. 자, 지우는 거 어떻게 지우느냐?
앞에다가 no 하면 됩니다. no auxlis 10 1년 번호 ACL 번호까지만 넣어주면 됩니다. 두 개 다 제가 지우겠습니다. 물론 뭐 영향을 받는 건 아니지만 실습하는 부분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우는 거는 요거 그죠? 예. 원래 이제 앞에 설명했습니다만 세팅할 때는 분류부터 먼저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에 필터링하는 요 설정이잖아요. 지울 때는 반대입니다. 사실은 요거부터 먼저 지워주고 그 다음 요거를 지워줘야 되거든요. 네, 원칙대로 지워볼게요. 그러면은 자 인터페이스 패스티드는 영역에 들어가서 지우는 거 no라고 있죠. no IP access group 자 몇 번이었죠? 10번 우리 여기 걸려준 게 보시면 그죠? 요거죠? 10번 그죠? 아웃 방향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아웃바운드 이렇게 해서 무릎 쳐보게 되면 자 뒤에 in인가 out인가 분명히 넣으라고 합니다. 네, 아웃 여러분이 어떤 엔터 명령이 먹기 위해서는 마지막 요 부분에 무릎에 던졌을 때 뭐가 와야 된다고 했죠? CR 여기 엔터예요. 캐리지 엔터 여기에 보여야만 엔터가 먹습니다. 네, 여기서는 엔터가 사실 안 먹죠. 그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엔터를 내가 내가 설정한 명령이 먹히는가 보려면 물음표 던져갖고 뒤에 CR이 보여야 됩니다. 참고하고요. 엔터. 자, 지웠고요. 그 다음에 지우는 것은 바로 요거 분류하는 요거 두 개죠. 그죠? 10번과 12번. 자, 요거는 똑같이 no. 보세요. no assist 몇 번? 10번. 이렇게만 하면 돼요. 물음표 뒤에 한번 쳐볼까요? 자, CR 보이죠? 엔터. 그러니까 10번 예시를 다 지워주는 겁니다. 그럼 12번 또 있었죠? 12번 지울게요. 12번. 자, 이렇게 우리가 예시일 구문을 지울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쇼런. 자, 파스트 이더넷에 아까 자, 사라졌죠? 그 다음에 예시일 구문이 다 사라진 게 보일 겁니다. 물론 사실 요것도 지금 그죠? 뭐 지워주면 되겠죠. 똑같습니다. 라인 v2 영사 들어가서 no 하면은 지워지겠죠. 자, 이래죠. 그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보안 정책을 요런 걸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웹서버라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웹서버. 그래서 이 웹서버는 어디에만 대구만 위 웹서버에 접근하도록 설정해 볼까요? 부산은 이 웹서버에 접근 못하도록. 그럼 이렇게 합시다. 그럼 부산 대역, 요 대역이 서울의 웹서버, 요 IP에 요 한 개의 서버입니다. 여기 웹서버에 접근 못하도록 하는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이니까 확장 예시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똑같이 자, 액세스 리스트 몇 번 보나요? 또 줘볼까요? 100번 이상이죠? 자, 우리 교재 똑같이 101번? 100번 합시다, 그냥. 100번. 그럼 부산만 거부하고, 다른 쪽에, 그 부산만 접근을 거부시키고, 부산은 이 웹서버에, 그죠? 웹 접근이 안 되게 합니다. 하지만 대구 접근돼야 되고요. 외부도 접근돼야 됩니다. 예, 그러면 부산 대역만 접근 못 하도록 하고, 다른 건 전부 다 허용하면 되겠죠? 예, 이렇게 우리가 보안 정책을 만들 때 보면 여러분이 룰을 정확하게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가능하면은 최소 문장 ACL을 우리가 문장이 많으면은 족구문이 많으면 결국은 시간이 족구문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ACL은 가능하면은 최소 문장으로서 원하는 보안 정책을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부산을 거부하고 나머지 다 통과시켜주는 두 문장 정도로 우리가 구현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100. 자, 그 다음 디나이 거부시키겠습니다. 그죠? 거부. 그 다음에 프로토콜 올라오죠. 보세요. 따따따도 결국은 뭐죠? TCP를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TCP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TCP. 그 다음 출발지 IP가 172.16에 3.0에 0.0.255. 목적지는요. 요 한 개 IP. 우리는 하나의 IP를 정하겠습니다. 서울의 IP 요거 1.254죠. 앞에다가 뭐 해야 돼요? 호스트. 그 다음에 172.16에 자, 좀 더 내려볼까요? 그래서 1.254. 그 다음 포트 넘버 목적지 포트입니다. 따따따 해도 되고요. 프로토콜 의미하는 그 다음에 equal EQ 따따따는 포트 몇 번이죠? 80번이죠. 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보세요. 확장 현실은 똑같이 넘버만 100번 이상부터 199까지 그 다음에 프로토콜 들어가야 되고요. 출발지 IP 대역 똑같습니다. 목적지 IP든 대역이든 그죠? 정의하면 되고 뒤에 포트 넘버 목적지 포트 넘버 원하는 것은 부산 대역이 서울 서버에 지금 웹 접근을 못하게 하는 설정입니다. 그죠? 엔터. 자, 이렇게만 해버리고 놔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대역도 접근이 불가능하죠. 왜? 요 밑에 뭐가 숨어 있다 보이지 않지만은 모든 트래픽을 거부하는 부분이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다른 모든 우리가 트래픽은
뭐 출발지 IP가 목적지로 가는 모든 프로토콜 트래픽은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억세스 리스트 명확한 허용 구문이 필요하다고 했죠. permit. 자, 이때 이제 프로토콜 뭘 쓴다고요? IP를 써야 되고 출발지 IP any, 목적지 IP 뭐 any. 자,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바로 명확한 허용 구문이다. 확장 예시에서 엔터. 자, 그 다음 어디 그려져야 됩니까? 결국은 서버가 있는 곳이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그려주면 안 됩니다. 어디에? 여기 걸어주는 게 좋겠죠. 한 번에. 그죠? 그러면 요 인터페이스 방향이 아웃바운드로 걸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인터페이스 fast 이더넷으로 들어가서 IP 액세스 그룹 몇 번? 100번이네요. 방향이 뭐죠? 아웃바운드죠. 그죠? 트래픽이 이렇게 돌아서 빠져나가는 거니까요. 네, 아웃바운드입니다. 인터페이스는 엔터. 자, 이렇게 정의하면 이제 ACL이 지금 정의가 됐을 겁니다. 확인해볼까 하면요. show IP access list. 자, 해보면은 보시는 가지 특정 IP 대역이 그죠? 웹에 특정 서버의 웹 조건이 deny. 나머지는 다 허용. 그죠? 네. 어느 인터페이스에 show IP 인터페이스 access list fast 되는 영역 하게 되면 자, 지금 현재 이 인터페이스에 아웃바운드로 100번의 ACL이 걸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과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자, 부산은 웹 접근이 안 돼야 되고, 대구는 접근이 돼만 되죠, 그죠? 자, 아까 부산 다 됐잖아요, 웹 접근이, 그죠? 이번에는 접근 안 되는 거 확인해 볼게요. 172.16에 1.254 서버에 웹 접근이 안 될 겁니다. 지금 웹 접근만 안 되게 했죠. 다른 건 다 돼야 됩니다. 자, 접근 안 되죠. 하지만 뭐는 될까요? 핑은 될 거예요. 핑 172.16에 1.254. 자, 어때요? 연결되죠? 예. 특정 트래픽만 지금 거부시킨 겁니다. 확장 예시에서는요. 나머지 프로토콜, 나머지 TCP IP고는 전부 다 아까 for 및 IP, any 다 허용하게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확장 예시는 특정 트래픽, 즉 특정 어떤 어플리케이션, 특정 포트 넘버를 우리가 제함으로써 다른 트래픽은 전부 다 허용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부산에 지금 있는 이 호스트들이 여기 있는 호스트들이 요 서버에 뭐만 따따따만 지금 접근이 안 돼요. 요것만 그죠? 이것만 접근이 안 되는 것이지 다른 모든 거 핑이든 텔넷이든 FTP든 메일이든 접근이 다 됩니다. 여러분이 요 핑이 되는 걸 확인했듯이 이걸 여러분이 좀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 표준 ACL은 IP가 막히면서 모든 프로토콜이 다 막힌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확장 ACL은 트래픽별로, 어플리케이션별로 우리가 필터링 걸리기 때문에 나머지 우리가 어플리케이션들은 전부 다 허용, 아까 폴 및 IP, any로 다 허용시켜 놨기 때문에 다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대구 볼까요? 예, 대구는 당연히 뭐 따따따 접근 돼야 되겠죠. 그죠? 서울 서버로 172.16에 172.16에 1.254. 자, 허용되고 있죠. 자, 이해되시죠?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제가 하나의 확장 예시를 잠깐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시를 걸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네임드 예시를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네임드 예시를요. 교재 여러분들 258페이지, 285페이지인가요? 보게 되면 지금까지는 바로 넘버드 예시입니다. 예, 넘버드 예시도 좀 우리가 활용이 돼요. 활용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 이제 실무에 가면은 방화벽 같은 경우는 넘버드보다는 네임드 예시이 우리가 쓰입니다. 그래서 네임드 예시를 여러분이 좀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85페이지 하단에 네임드 예시 설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원인트 보면 12.3 우리가 앞에 얘기했죠. 12.3 OS 버전부터는 편집이 좀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그죠? 좀 이따 이것도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임드 ACL 생성 부분이 286페이지 부분이 표준이 모이고 있고 287페이지에 보면 확장 예시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죠? 오히려 더 좀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앞에 IP가 들어갑니다. 아까 우리가 넘버드 ACL은 그냥 억세리스트로 들어갔죠. 얘는 IP 억세스 리스트 명령의 차이가 좀 있고요. 넘버드는 숫자를 가지고 표준 확장 구분했죠. 얘는 명령으로 구분합니다. 스탠다드, 익스텐디드. 그 다음 뒤에 이름. 요게 이제 우리가 임의로 이름을 이 ACL의 성격을 갖다가 임의로 이름을 정하면 되는데 요거 때문에 이제 네임드 ACL을 하는 거예요.
ACL. 그러면 표준으로 우리가 걸게 명령을 딱 내리면 이렇게 뜰 겁니다. config 뒤에 std-nacl, name ACL이라고요. 확장은 이렇게 extended ext-nacl이라고 뜰 겁니다. 요 프롬프트에서 자, 이게 지금 결국은 ACL을 표준 확장을 갖다가 이름을 걸어서 만드는 거고요. 결국 여기 이제 두 개가 1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트릭 분류하는 거. 그러면 표준과 확장 ACL 들어가면 여기서 여러분이 시퀀스 번호를 넣어도 되고요. 요거는 순서를 조절하는 겁니다. permit, deny 똑같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표준은 뭐예요? 소스 IP만 올 수 있고 확장은 뒤에 뭐 여러 조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체가 네, 그런 부분에 설정 부분 뒷부분 나오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고요. 2단계 바로 인터페이스 들어가서 적용하는 건 똑같은데 바로 숫자가 없으니 여기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들어가야 되겠죠. 네임드 ACL 중에 이름이 들어가면 되고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는 똑같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네임드 ACL 한번 보도록 하죠. 아까 우리 표준 ACL 숫자 넘버드 ACL하고 똑같은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어떤 예인가 하면 4.13 이 한 개 IP가 자꾸 요 네트워크에 들어와서 뭔가를 좀 훔쳐보는 그런 어떤 흔적이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IP만 요 네트워크에 접근 못하도록 하는 그런 우리가 표준 ACL을 넘버드가 아니라 네임드 ACL로 한번 걸어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1단계 트리 분류하는 부분입니다. 이 IP가 들어간다고 했죠. IP 액세스 리스트. 자, 표준이니까 스탠다드 이름을 넣어주는데 연마가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트러블 메이커라는 이름을 넣었네, 그죠? 여기 이름을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deny 거부해라. 뭐를? 한 개 IP를 호스트 하나 IP입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또 마찬가지 밑에 뭐가 숨어 있다고요? 모든 걸 거부하는 deny any가 숨어 있으니까 한 문장에 적어도 뭐가 필요하다? 펄밋 구문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 IP를 우리가 거부하고 나머지는 통과시켜 줘야겠죠? 펄밋 17164.0에 이렇게 잡았네요. 그럼 요건 또 하나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뒤에다가 나머지 모든 IP를 걸 때는 요거보다는 any를 요거 대신에 뭐합니까? any를 넣어주는 게 사실 맞겠죠. 그죠? 근데 교재대로 이렇게 걸어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4.0 그러면 4.13은 접근 못하고 나머지 4.1부터 4.254 중에 그죠? 요 IP만 지금 4.13만 요게 접근 안 되고 다른 IP 다 접근 다 되도록 했는데 문제는 그러면 여기 IP가 또 접근 안 되겠죠. 요 뒤에 또 뭐가 숨어 있어요? 요 밑에 여기에 또 모든 걸 거부하는 구문이 숨어 있겠죠. deny any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외부에서 접근을 못하게 하는 것 같으면 여기 설정이 맞지만 원하는 거 지금 요 한 개 IP만 요 네트워크에 접근 못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여기 176 대기 아닌 것도 접근돼야 되겠죠. 그죠? 접근돼야 되고 나머지 IP도 접근돼야 됩니다. 그죠? 네, 그러려면은 요거보다는 any가 더 적합하겠죠. 참고하기 바라고요. 우리 넘버드 이슈를 그렇게 잡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에 제로 들어가서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이 뭐가 되죠? 아웃바운드죠. 예, 들어가서 IP 액세스 그룹. 자, 특이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이름이니까 트러블 메이크 이름을 그대로 넣어주고요. 그래야만 요 조건문이 적용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바운드는 아웃바운드. 자, 똑같잖아요. 그죠? 숫자 대신에 명령으로 표준을 정의하고 숫자 대신에 이름으로 그죠? 정의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은 표준 ACL, 네임 ACL, 표준 A 이런 부분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확장 ACL입니다. 확장 네임드 ACL이죠. 그래서 우리가 4.지금은 4.0 대역에 요 대역이 아까 우리 앞에 넘버 ACL 걸었던 것 같이 여기가 뭐 텔레 서버들이 있다는 가정을 지금 하자는 얘기네요. 텔레. 그래서 요 대역이 여기에 텔레 접근을 못하게 하는 나머지 모든 트래픽은 접근이 돼야 됩니다. 그거 설정하고 싶다는 이야기네요. 보안 정책을. 텔넷은 마찬가지로 뭐예요? 확장 예시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네임 예시는 앞에 IP가 들어갑니다. IPX 리스트 익스텐디드 확장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배드 그룹, 나쁜 그룹이라는 이름을 넣어주는 거죠. 의미로. 그러면 확장 예시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일 것이고, 네임 예시로. deny, 똑같이 거부해라. 텔넷은 프로토콜 TCP를 쓰니까 TCP, 그 다음에 출발지 IP는 4.0 대역에서 목적지 N입니다. 뭐 어차피 이 대역이니까 구체적인 요 목적지 대역을 정의도 되고 N이라고 정의해도 무방합니다. 목적지 포트 몇 번? 23번 포트. 즉 텔넷은 거부해라. 하지만 나머지 모든 트래픽은 통과시켜라. 그러면 뒤에 명확한 허용 구문인 permit IP any 좀 전에 우리가 넘버드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 인터페이스에 들어가서 똑같이 트랙 방향이 이렇게 흐르니까 아웃바운드가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아웃바운드에 패드 그룹이라는 이름의 AC를 이 인터페이스에 적용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네임드 AC이에요. 아주 수월하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우리가 네임드와 네임드 ACL의 표준과 확장을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289페이지까지 289페이지 그 다음에 290페이지까지 이야기네요. 290페이지까지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우리가 네임드 AC를 우리가 세팅한다는 정도만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문 다는 것도 보이고 있는데요. 요 명령을 잠깐 볼까요? 우리 교재 280 지금 8페이지 보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명령입니다. ACL이 어떻게 지금 세팅되어졌나 보는 명령이 중요한데요. show IP 가져가도 됩니다. 안 넣어도 되지만 지금 다 IP만 쓰고 있다 보니까 show IP access리스트를 해도 되고 그냥 show access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ACL이 표준 ACL 이렇게 걸려 있고 그 다음에 확장이 이렇게 걸려 있다. 앞에 1년 번호가 1년 번호 안 넣어도 자동 생성이 됩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10번부터 카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편집이 자유롭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 안에 뭘 넣을 수 있다? 원하는 걸 넣으려면 1년 번호를 15번 번호를 넣어서 우리가 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내가 뭘 지우고 싶다? 그럼 뭐예요? 30분만 이렇게 또 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1년 번호가 아까 OS가 우리 이야기한 거 12.3 이상부터는 이렇게 1년 번호를 딱 붙여줌으로써 편집이 자유롭다. 중간에 10번으로 시작해서 1년 번호가 자동으로 붙는 부분이 10번부터 해서 이렇게 10씩 카운트가 되는데 중간에 끼워 넣을 수 있고요. 또한 필요 없는 부분을 1년 번호를 뺄 수도 있는 편집이 자유로운 어떤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되는지를. 이것만 뭐 이해되면은 다 ACL이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더 있네, 그죠? show IP 인터페이스 이더넷 제로에서 어떤 인터페이스에 어떤 방향으로 ACL이 걸려 있나. 이거는 인바운드에 1번 ACL이 걸려 있다는 거 보이네, 그죠? 표준 ACL이. 요 명령도 여러분이 좀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show론 명령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지만 이렇게 ACL을 구체적으로, 그죠? 적용된 인터페이스와 함께 그 다음에 어떤 문장으로 만들어진가를 앞에 그죠? 요런 명령이나 또는 요런 명령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정의에는 이걸 가지고 한번 AC를 제가 편집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자, 아까 우리가 요 서울 라우트 AC를 건 게 있었죠? show IP access list 해볼게요. 네, 오늘 특검으로 가야 됩니다. enable 자, show IP access list. 자, 그러면 지금 10분, 20분 아까 우리가 단지 그냥 서울에 웹 접근할 때, 그죠? 요 아까 확장이 잘 걸었잖아요. 이걸 가지고 제가 한번 편집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요 중간에 하나를 한번 넣어볼까요? 중간에. 그 10번, 20번 사이에 15번에서 필요한 걸 한번 더 중간에 한번 넣어보는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하나 이해할 것은 뭐냐면,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만, 분명 지금 아까 우리가 숫자로, 그죠? 넘버 대실 100번을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편집할 때는요. 이 넘버 ACL로는 편집이 안 됩니다. 네임드 ACL로 편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집을 해야 돼요. IP access list. 그 뒤에다가 이제 뭐를 갖다가 요 100이 이제 아까 IP access list 요거는 IP는 우리가 네임드 ACL이잖아요. 그리고 100이라는 숫자를 요거를 네임드 ACL에서 넘버드 ACL의 100번을 이름으로 이렇게 판단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잠시만요. 설정이 표준 확장을 정합니다. extended죠. 빠졌네, 그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뭐가 들어가요? 이름이 들어가야겠죠? 보세요, 그죠? name. 그 여기 이제 아까 넘버드 100을 갖다가 넘버드 ACL 100번을 named ACL 이름으로 판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확장 ACL에 들어갔죠, 이렇게, 그죠? 예. 여기서 내가 원하는 이제 15번 ACL 번호를 우리가 써볼까요? 1년 번호가 지금 보이죠, 보세요. 쉽게 해서 남바가 보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15번을 우리가 넣을 수 있고요. 그 15번으로 한 문장을 내가 더 넣을 수 있겠죠. 하나 더 한번 해볼까요? 아까 특정 IP 특정 대역을 우리가, 그죠?
거부시켰잖아요. 이번엔 텔넷도 한번 거부시켜보죠. 뭐. 3.0 기억이 요 서버에 텔넷도 못 가도록 한번 정의해 볼게요. 그러면 똑같이 deny. 자, 프로토콜가 TCP죠, 그죠? TCP. 그 다음에 출발지는 똑같습니다. 172.16에 소스 IP가 0.0.0.255. 목적지는 아까 똑같은 서울 서버 172.16에 1.254. 그 다음에 포트 넘버는 이꼴 23번. 그렇게 해도 되고요. 뒤에 텔넷을 넣어도 프로토콜을 정해도 똑같습니다. 요즘 이거 텔넷이 안 먹네요. 포트 번호 집어넣을게요. EQ 23번. 이런 식으로. 원래 프로토콜도 먹습니다. 이거 따따따도 먹고 텔넷도 먹고. 자, 이렇게 23번 이렇게 포트 넘버를 넣었습니다. 그럼 다시 가서 확인해 볼까 한번요. 자, 보세요. 자, 15번 들어갔죠. 이렇게 중간에 이제 편집을 삽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련 번호를 넣는 붙이는 목적이 이렇게 편집을 좀 자유롭게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15, 24에 또 넣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죠? 18번 넣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죠? 예, 이렇게. 만약에 요 뒤에 뭘 넣고 싶다면 번호를 20보다 큰 번호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편집이 좀 자유롭게 되었다. OS가 12.3부터. 자, 그러면 이제 15번이 필요 없어요. 이제 지워볼게요. 지우는 거 똑같이 또 어디로? 네임드 예시로 들어가서 앞에다가 no라고 집어넣고요. 번호 몇 번? 15번. 1년 번호. 그러면 끝납니다. 자, 엔터 누르고 나오죠. 엔터. 그러면 여기 15번 A실 여기 5문장이 삭제가 되었을 겁니다. 확인해 볼까요? 한번요. 자, 이렇게. 자, 삭제되었죠. 이렇게 편집이 지금은 좀 자유롭다. 그 지금이란 것이 OS가 12.3 이상 버전부터. 하지만 이해할 것은 편집할 때는 반드시 네임드 ACL로 들어가서 여기 결국은 네임드 ACL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보시면 IP 리스트 아까 우리가 만들 때는 넘버를 만들었으니까 넘버 이 번호가 여기 결국은 네임으로 인지하게 만들어서 편집할 때는 네임드 ACL로 들어가서 편집을 자유롭게 일련 번호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뒷부분에 나머지 뭐 좀 트러블 슈팅 부분이나 뒷부분 한번 읽어보시면서 ACL을 설정할 때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겠구나. 우리가 수업 지금 한 내용들에 포함된 내용이니까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ACL까지 교재 우리가 6장까지 수업이 지금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7장 나트하고 버전 6 부분의 수업을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